홈업할 때 보기 좋은 5분 프리뷰 5분 PL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풋볼의 식매원의 김대식 기자입니다. 치열한 순위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EPL인데요.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6라운드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에버턴과의 경기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스널에서도 마갈량이스가 추가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며 EPL은 다시 코로나19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영국은 29일 오후 2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4만 명 이상 발생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4만 명이 넘은 건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EPL도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스날뿐만 아니라 EPL 전반에 걸쳐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총 1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수치도 이번 시즌 최다 확진자입니다. 따라서 지난 시즌처럼 리그 중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의하면 이미 20개 구단이 2주간의 휴식 기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긴급하게 논의를 거쳤다고 하는데요. 각 구단의 처한 상황이 달라서 논의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17라운드에서도 엄청난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는 1월 4일에 열릴 첼시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입니다. 첼시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지만 현재 성적이 6위로 지난 시즌보다 좋지 않습니다.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건 야심차게 영입한 베르너와 하베르츠의 부진입니다. 램파드 감독의 설득에 첼시에 합류했던 베르너와 하베르츠인데요. 아직까지 자신에게 맞는 옷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램파드 감독은 베르너를 좌측 윙포워드,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기용 중인데요. 투톱의 한자리에서 보여줬던 폭발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베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시유증을 심하게 겪은 상황이라서 정상 컨디션이 아닌 것을 참작해야겠지만 자신의 몸값이 왜 1,000억이 넘는지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독일 무대에서 정상급 활약을 보였던 두 선수가 부진에 빠지자 램파드 감독도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연한 전술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이번 시즌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한나의 전술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빡빡한 일정 속에서 선수들을 혹삭시킨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가 빠진 뒤에는 단순한 측면 크로스 위주의 공격만 보여주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첼시가 최근 5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한 만큼 선수들의 역할 변화라든지 조합적인 측면을 모두 고민해야 할 램파드 감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맨시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팀인데요. 이미 제주스와 워커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추가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본 선수 3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추가 감염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첼시와의 경기를 진행한다고 한다 해도 맨시티는 100%의 전력으로 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수단이 두터운 맨시티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을 쉽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는 이번 시즌 득점력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맨시티에게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는 변형 스리백을 이용해서 승리를 가져왔는데 첼시와의 경기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려 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리그 6위를 달리고 있는 첼시인데요. 초반 분위기와 다르게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경쟁팀들에 비해 치른 경기 수도 많아서 순위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첼시는 이번 시즌 빅6 상대로 승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리버풀전 0대2 패배, 토트넘전 1대1 무승부, 맨유전 0대0 무승부, 아스널전 1대3 패배로 빅6 상대로 2무 2패로 성적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비슷한 승점대로 유지 중인 사우샘프턴, 아스톤빌라, 에버턴을 상대로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2억 4,700만 유로, 하나로 약 3,300억 이상의 투자를 진행한 첼시인데요. 그런데 지난 시즌보다 오히려 경쟁팀들과의 맞대결에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여파, 그다음에 빡빡한 일정이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는 다른 팀들도 모두 대부분 마찬가지기에 램파드 감독을 향한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첼시와 만나게 되는 맨시티도 이번 시즌 성적이 좋지 않죠. 리그 8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첼시와 마찬가지로 빅6 상대로 성적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아스널전 1대0 승리를 제외하면 승리가 없습니다. 리버풀전 1대1 무승부, 토트넘전 0대2 패, 맨유전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게 전보입니다. 물론 토트넘전 패배 이후에 10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건 상당히 맨시티에게 긍정적입니다.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과의 1대1 무승부를 거둔 건 상당히 아쉽지만 최근 6경기 4승 2무로 성적도 좋습니다. 첼시와의 상대 정적은 최근 상당히 팽팽합니다. 최근 6경기 3승 3패로 동률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1승 1패로 상당히 치열한 경기를 펼쳤었죠. 펩 감독은 선수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램파드 감독은 부진에 빠진 선수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가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승부 예측 시간입니다. 현재 제 적중률은 40경기에서 단 14경기밖에 맞추지 못하며 예측률 35%로 인터풋볼에서 가장 낮은 적중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적중률을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률이 35%밖에 안 되는 저지만 이번 대결에서는 무승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술 천재인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라 해도 주축 선수들의 대거 빠진 공백을 메우기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첼시 역시 하나의 전술만 고집하는 램파드 감독이 빡빡한 일정 속에서 새로운 전술이나 아니면 새로운 변화라 이런 걸 주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는 튼튼하지만 공격에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득점이 터지지 않는 경기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ONPL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